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최근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풀이 5번째 시간에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5-4회 시간입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럴 때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시간은 몇 시간인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4시간이죠. 그런데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또 특별검사 대상입니다. 그러면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진동 중 좌우 진동을 의미하는 것은 좌우로 진동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롤링이라고 합니다. 좌우 진동은 롤링입니다. 바운싱은요 상하로 진동하는 겁니다. 상하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을 바운싱, 피칭은 앞뒤로 진동하는 것이고 요잉은요 차체 후부가 진동하는 것을 요잉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진동하는 것은 롤링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심력 그러면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원심력은 커브가 클수록 커진 게 아니라 커브가 작을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원심력은 속도가 느릴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를수록 커집니다. 틀렸고요. 원심력은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지는데 가벼울수록 그러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은 4번만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배달 시 행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화인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찾아오면 인계한다. 틀렸죠. 네.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줘야 합니다. 찾으러 오라 이건 안 되는 거죠. 배달 시에 고객이 찾아오면 인계한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맞은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화인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배송해 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행안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몇 m입니까? 4m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4.2m까지는 가능합니다. 4.5m는 아닙니다. 틀렸죠? 맞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적재 중량은 구조와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2할 이내가 아니고 11할 이내입니다.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맞죠? 적재 너비는 자동차 후사경으로 측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후사경으로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측방이 아니라 후방, 뒤쪽, 후사경으로 뒤쪽을 볼 수 있는 범위로 뭐래 합니까? 너비를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높이는 4m인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m까지는 가능하지만 4.5m는 안 된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적재 중량의 110% 이내일 거, 그런데 12할이니까 틀렸죠. 11할 이내일 거 하면 맞는 거죠. 적재 너비는 자동차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측방을 그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정답은요. 네, 그렇죠. 화물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운송사업, 운송간행사업이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간행사업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처벌 벌점, 어깨길, 갓길로 갔습니다. 처벌 벌점은 몇 점입니까? 그렇습니다. 30점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할 때 벌점은 30점입니다. 한국 산업표준에 따른 화물자동차 종류, 화물자동차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륜 자동차죠. 이륜 자동차,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그래봐야 오토바이 아닙니까?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륜 자동차입니다. 화물 자동차 종류는요, 보니트럭, 캐브오버 엔진 트럭, 밴, 픽업, 특수자동차, 냉장차, 탱크차, 덤프차, 믹서 자동차, 레카차, 트레이크레인, 트레이크레인이 붙은 트럭, 트레일러 견인 자동차,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바퀴 둘 달린 이륜 자동차가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죠. 쉽게 답은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의 3대 요인 중 차량 요인이 아닌 것은,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과적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차량 요인이죠. 그 다음에 부속품이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요인입니다. 차량 구조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요인이죠. 이제 도로 구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뭐죠? 도로 요인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도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자동차 바퀴는 멈췄어요. 그런데 바퀴가 멈췄어도 관성의 법칙에서 쭉 미끄러져서 가서 여기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어서 밟기까지 간 이 거리가 공주거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공짜로 달린 거리. 공주거리. 그 다음에 이 바퀴는 멈췄는데 스키드 마크를 그리면서 쭉 미끄러져서 섰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거리를 제동거리. 그래서 이 전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서기까지 이 거리를 정지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확 브레이크까지 밟은 데까지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공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부터 찍어 볼게요. 차량의 운행 기록이 누락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배열 순서에 맞춰서 운행 기록 장치 또는 저장 장치에 1년간 보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얼마간 보관하나요? 1년이 아니고 운행 기록 장치는 6개월 보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뛰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 운행 기록 장치를 보자고 그럴 거예요. 6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 장치 장착 의무자는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1년간 그래 틀렸죠.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주행장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은 없는가? 휠너트, 허브너트의 느슨함은 없는가? 타이어의 이상 마모와 손상은 없는가?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네, 정답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행장치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2번이죠. 2번은 타이어 공기압, 휠너트, 타이어 이상 마모 이건 전부 주행장치죠. 네, 세시시 푸는 건 뭡니까? 이건 현가장치죠. 현가장치 또는 완충장치. 네, 그래서 세시시 푸는이 절된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은 주행장치가 아니라 현가장치 또는 완충장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그렇죠.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물체는 정지돼서 서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든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면서 보는 그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퀴가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깔려서 올라가면 펴지고 그래서 이것이 물결 치듯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랬죠. 주로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요? 예, 공기압이 낮을 때, 그 다음에 타이어가 마모가 심할 때, 또는 고속으로 달릴 때, 이런 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속도를 높인다가 아니라 속도를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공기압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높인다. 이건 맞죠. 주의 깊게 주변을 주시한다. 이건 스탠딩 웨이브 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을 높인다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춘다든지 공기압을 높인다든지 또는 마모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한번 찍어서 볼까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신호가 황색 등의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직전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서행이 틀렸죠. 황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뭐 해야 합니까? 멈추어야죠.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갔다면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교차로 안에 들어갔더니 예, 황색 등이 들어왔다. 그럼 빨리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정지해야 합니다.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황색 등화, 노란불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해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줘야겠습니다. 신호기와 경찰 공무원의 신호가 다르다면 누구 신호를 따라야 되죠? 경찰 공무원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내리막길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해 가지고 과열돼서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이 아니라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해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이래야 맞겠죠. 네, 이것은 풋브레이크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커브 주행시와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네요.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커브 주행 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급제동한다든지 급커브, 급제동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물이다 그랬으니까 맞죠. 배기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운행 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해서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려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보도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 과실 또는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요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시설물은 보도 설치에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 관리되는 보도해야 한다. 4.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답을 정확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틀린 거는요. 옳지 않은 거는요. 4번입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보도 침범 사고라고 하려면은 여기가 차도고 여기가 보도입니다. 이 차도로 가지 않고 이 보도로 가가지고 사람을 치었다는 얘기죠. 인명사고를 냈거나. 그러려면 이 보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됐다. 이럴 경우에는 보도 침범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들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도 침범 사고가 되면 12개 항목에 들어가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서 보도를 가는 사람을 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통행 방법, 자동차 관리를 하는 법인데 통행 방법 이건 아니죠. 이건 주로 뭡니까?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서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동차의 등록이나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검사 등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통행 방법 등은 그렇죠.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반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요. 시력은 저하되나 청력은 향상된다. 틀렸죠. 시력도 저하되고 귀도 둔해지죠. 청력도 저하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1, 2, 3은 맞죠. 근력이 약화되고 행동도 느려지고 반사신경도 둔화됩니다. 시력도 저하되고 청력도 저하됩니다. 청력은 향상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무엇을 하여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등록이냐, 이전 등록이냐, 말소 등록이냐, 신규 등록이냐 그랬습니다. 자, A가 B에게 넘겨줬고 이제 B가 C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C에게 이제 등록해 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등록도. 그래서 먼저는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다음에 C로 또 명의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명으로 등록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겠죠. 자기명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C에게 넘겨서 이전 등록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기명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한번 찍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옳지 않은 걸 그랬으니까요. 예. 껌댕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매연입니다. 매연. 이게 매연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껌댕이하고 매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매연이 달라붙어 가지고 지들끼리 달라붙어서 좀 더 굵은 입자가 되면 껌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 추가되는 이렇게 유리탄소가 추가되는 미세한 입자 그러면 매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미크론 이상이 되는 어느 정도 그 부피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건 껌댕이가 되는 거예요. 껌댕이. 그래서 매연보다도 매립자가 더 큰 것이 껌댕이고 더 미세한 것이 매연이 되겠습니다. 요 1, 2, 3은 맞는 내용이니까요. 전부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매연에 대한 설명이고 껌댕이란 뭐냐?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껌댕이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달라붙어 가지고 지들끼리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꽤 큰 그런 입자상의 물질을 껌댕이라고 한다. 매연은 훨씬 더 미세한 입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껌댕이가 아니라 매연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주,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상,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렸다. 뺑소니죠. 사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진술했다. 어떤 차가 치고 간 걸 봤다. 이렇게 자기가 쳐놓고요. 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도 뺑소니입니다.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뺑소니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부상이 너무 경미해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입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해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도로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죠. 이용성.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형태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개성. 여기다 하나 더한 게, 그렇죠. 교통경찰이 경찰권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곧 교통경찰권. 근데 보호성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이용성, 형태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 그래서 보호성은 도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을 사용하면 안전한 제동장치는, 아까도 비슷한 문제 보았죠. 어떤 걸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라는 거죠. 풋브레이크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리하게 라이닝 마찰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 정답은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 불법 밤샘 주차를 한 거죠.
일반 화물 자동차의 경우 과징금이 얼마인가? 예,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고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얼마죠? 20만 원이죠. 불법 밤샘 주차. 밤샘 불법 주차 시 일반 화물은 과징금 20만 원입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로, 터널박도로,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네, 이 정도는 정답이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터널 밖도로죠. 네, 터널 나오면 앞지르기 할 수 있어요. 네, 터널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못하죠. 다리 위에서도 못합니다. 도로에 구부러진 것에서도 못합니다. 그러나 터널 밖도로는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시도경찰청장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고 지정한 곳. 이것이 바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그래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주행 시 가장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차량은 자, 교통경찰도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입니다. 가장 우선권. 먼저 들어온 차가 가장 우선합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회전 차량이 우선한다. 넓은 쪽에서 온 차가 우선한다. 그건 그 다음에 동시 진입된 문제고 먼저 들어온 차가 무조건 가장 우선한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통행자를 보았을 경우에 운전자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해야 합니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 통행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통행자라고 볼 수 없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횡단보도 통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통행자로 봐야 하는 거죠. 자전거를 끌고 가기 때문에요. 유모차를 밀고 간다, 손수레를 끌고 간다, 자전거를 끌고 간다. 끌고 가면 다 뭡니까? 들고 가든 끌고 가면 통행자로 보아서 횡단보도 통행자로 보아서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는 무슨 표지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워딩이 없어도 이 속에 감추어진 워딩이 뭡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주의하세요. 라는 거죠. 주의하세요. 그래서 주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주의 표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자, 정답부터 꼽아볼게요. 4번이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 12톤 이상이 아니라 미만의 화물 자동차라야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2톤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은 15명 이하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6명부터는 어떻습니까?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됩니다. 15명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건설 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일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적재 중량 12톤 이상이 아니라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만
일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거는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